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아, 라이브 화면이 아닌 라이브를 또 처음 해봐서 혼자서 하는 라이브는 또 처음이어서 또 뻘쭘하네요. 지금 한 분 한 분 들어오고 계실까요? 음, 저는 또 이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네요. 혼자 심호흡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함께 심호흡 해주세요. 갑자기 호흡하다가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이렇게 떨리면 심호흡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제 라이브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자주 이렇게 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흡으로 날숨을 길게 해서 부교감 신경을 안정화시키는데 활성화시키는 게 되게 습관이 되어 있는데 10년 넘은 습관이 되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새벽에 자다가 공황 증상이 왔어요. 몸도 많이 아픈 데다가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서 자다가 제 기억으로만 최소 3번 정도 공황이 왔거든요. 근데 잠이 안 깼어요. 공황이 왔다는 걸 인지는 했는데 잠에서 깨지는 못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정말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이 횡격막을 아래로 내리고 골반 기저근까지 아래로 내리는 이 호흡을 혼자서 한 거예요. 잠결에. 늘 하던 대로. 왜냐하면 잠자기 전에도 그 호흡을 하다가 잠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공황이 오는 숨이 안 쉬어지고 들숨이 안 쉬어져서 되게 공포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걸 횡격막 호흡을 하면서 그 공황을 넘어갔어요. 그것도 3번이나 밤새도록. 그 일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래서 평상시에 호흡 훈련을 해놓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긴장되고 불안하고 때로는 공황이 올 정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공황을 막을 수 있는, 왜냐면 공황이 한 번 오면 되게 무섭거든요. 계속 또 공황이 올지도 모르는 공포가 더 심한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숨이 안 쉬어지면 되게 공포스러워요. 근데 그 공포를 평상시 훈련을 잘 해놓으면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었던, 열자마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조금 숨차서 한 번 더 숨 좀 쉴게요. 들어오고 계신가요? 어, 지금 실시간이 아니지만 최대한 실시간인 척 실시간의 느낌을 내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9시에 제가 지금은 4시 17분인데 9시에 제가 이제 댓글을 달면서 여러분들을 환영해 드리고 있겠죠. 저는 또 제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녹화 라이브를 시도했냐면요. 지금 제가 사실은 대상포진에 걸려서 아직 약을 먹고 있어요. 대상포진이 났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12월 말에 그 포진 증상이 올라왔는데, 2주에서 4주 정도는 되게 푹 쉬어야 된대요. 그래서 아직도 약을 계속 먹고 있고 제때 관리해주지 않으면 신경통이 되게 오래 간다고 해서 지금 관리 기간이어가지고 아직 좀 메롱메롱해요. 그 약을 먹으면 좀 몽롱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대상포진 걸리고 나서 되게 많이 회복된 체력이 지금 다시 조금 뒤로 가고 있어요. 운동도 못하고 이게 좀 아파가지고 신경통이 아파서 밖에 외출도 못하다 보니까 조금 체력도 떨어지고 해서 제 인생의 모토가 지속 가능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아주 수년 전부터 얘기했던 지속 가능한 인간, 지속 가능한 삶을 꿈꾸는 제가 한번 라이브가 아닌 이런 방식으로 하면 내 체력을 조금 더 아낄 수 있을까라는 도전이에요. 저에겐 또 새로운 도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라이브를 밤 9시 정도에 하고 나면 그 긴장을 다 털지를 못해서 제가 꼭 잠을 설치거든요. 과감각 때문에 잠도 설치고 다음날까지 영향을 또 미치기도 하고 이 목과 승모근 통증이 되게 심해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걸 안 할 순 없잖아요. 또 이 시간이 저에게 되게 채워지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연결감을 느끼고 또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기도 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면 더 좋겠지만 대신 실시간 채팅으로 함께하면서 이렇게 보여지는 라라와 채팅창에 있는 라라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최초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며 들어오고도 계신가요? 5분 정도 지났는데 환영합니다, 여러분.
네. 원래 이 라이브도 연말에 하려고 했었어요. 연말에 이제 이 채널의 고별 마무리를 연말에 지어 놓고 새해에 짠 시작해야지 했는데 대성포진 때문에 이렇게 늦게 늦춰지다가 오늘에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무려 힐링 공감 고별 라이브 방송입니다. 이 채널에서 하는 이제 마지막 방송이자 이제 업로드가 될 것 같아요. 왜 이 채널을 접게 되었는지, 그만하게 되었는지부터 얘기를 해봐야겠죠. 궁금하실까요? 또 제가 구구절절 제 사연을 준비해 오긴 했는데 되게 개인적인 사연을 여러분이 궁금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할까 봐 걱정도 되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 채널을 접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신적인 저의 변화가 있는데, 먼저 물리적 이유부터 말해보자면요. 아주 간단해요. 알고리즘이 꼬였어요. 좀 더 자세히 혹시라도 유튜브를 하시거나 개인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 중에 저 같은 일 겪지 말라고 조금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요. 제가 이 채널을 2020년에 시작해서 22년 10월쯤에 한 3, 4년 전에 어싱하는 방법이랑 어싱 효과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맨발 걷기. 제가 맨발 걷기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효과도 많이 봐서 또 민감하신 분들이 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냥 소개하고 싶은 열정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영상이 이제 다음 해 1년이 지난 한 10개월 지나고 나서 23년 7월에 이 어싱을 소개하는 영상이 떡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20만 뷰가 나오게 됐고 갑자기 4천 명의 구독자가 늘게 됩니다.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떡상을 2번 맞아봤는데 이게 2번째 떡상이었어요. 근데 때마침 제가 23년 7월에는 책 출간과 이 안 좋은 몸과 사투를 벌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유튜브를 손 놓고 있었어요, 아예. 그런데 손을 놓고 있는데 이제 작년에 올린 영상이 막 뜨고, 그때 마침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 맨발 걷기 효과가 소개가 되었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구독자도 늘고 그러니까 응? 그러네? 이러고 약간 방치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방치를 했어요. 제 채널에 잘 들어가 보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것이 이 채널을 접게 할 정도의 엄청난 일인지 저는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고,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반년 전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게 어떤 영향을 나에게 미칠지. 무슨 상황이냐? 제 채널의 구독자는 지금 오신 여러분들이 하듯이 한 20대 중반부터 40대 후반, 뭐 50대 초반까지 거의 여성 100%인, 이게 변하지 않는 10년째 같은 데이터거든요. 근데 그 어싱 영상이 60대 남성분들에게 100%, 이 4천 명의 신규 구독자분들이 다 60대 남성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 채널을 60대 남성들이 좋아하는 채널로 인식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 이메일에 협업 제안이 종종 오는데 다 이제 60대 남성을 위한 책이나 60대 남성을 위한 건강식품이나 뭐 이런 건강 관련 제품들이나 홍보 제안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또 제가 와, 이런 일도 있네 하면서 그냥 재밌어 했어요.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근데 그때 그 영상을 비공개 처리를 떡상하자마자 바로 비공개 처리를 했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일단 그 이후로 말이 잘 꼬인다. 정신 차리자. 괜찮아. 괜찮아.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저를 좋아해 주시는 극소수의 소중한 구독자님들일 거라 생각하며 편하게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아무튼 그때 그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어야 되는데 이게 채널을 접을 만큼의 이 운명을 좌우할 만큼 심각한 일인지 몰랐어요. 근데 워낙 제가 유튜브 업로드를 쉬었다가 했다가 라이브 했다가 쉬었다가 또 편집 업로드 했다가 이렇게 쉬었다 하니까 그냥 제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보다. 근데 어느 날부터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는데, 한 조회수가 100, 200에서 멈추는데 그냥 제가 너무 오래 쉬어서 주기적인 업로드를 지키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특히 작년 25년은 제가 모든 강의를 쉬면서 좀 유튜브에 전념하고 싶었어요. 제가 워낙 원래 좋아했던 팟캐스트도 새로 시작하고, 그래서 유튜브 너무 계속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게 제가 열심히 안 한 문제인 줄 알고 이제 따박따박 주기적으로 업로드를 하기 시작했죠. 무려 8개월 동안 매주 같은 시간에 열심히 업로드를 했는데도 조회수가 계속 100인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이제
작년 9월에야 파악을 했어요. 이 INFP, MBTI INFP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좀 객관적 데이터, 객관적 지표를 항상 꼼꼼히 좀 파악하고 원인을 좀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되게 추상적으로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게 미련하게 정확한 파악을 하지 않았다? 그때도 구독자가 늘어나고 떡상 영상이 일어나고 60대 대상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재밌네? 이렇게 방치했다? 그게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로 엄청난 문제가 일으킬 거라고 몰랐다? 어쨌든 제 콘텐츠는 제가 20년에 올린 영상, 21년에 올린 아주 초기에 올린 영상도 시간이 지나면 제가 이렇게 유행을 타는 콘텐츠가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보는 분들이 있어서 계속 이제 우상향 그래프로 조회수가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뭐 적게는 1000, 2000에서 많게는 뭐 몇만까지 이렇게 계속 그 조회수가 늘고 보고 계신 분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는 이전의 콘텐츠도 아무도 안 보고 새로 올린 콘텐츠도 아무도 안 보기 시작한 거예요. 24년 7월을 기점으로.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알고리즘이 60대 남성들에게만 계속 제 영상을 갖다 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전 영상도 새로 업로드한 영상도 계속 60대 남성분들에게만 갖다 드리고, 심지어 제 구독자님들께도 제 콘텐츠가 노출이 안 되고 있는, 안 갖다 주는 거죠. 기존 구독자님들께서도 제 콘텐츠를 전혀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올렸는데도 아예 노출이 하나도 안 되는, 제가 만나고 싶은 분들께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채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그 사건 하나로요. 이렇게 무서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인가? 제가 막 의심이 돼서 설마 이게 맞을까?라고 객관적 지표 분석에 서투른 저는 아주 꼼꼼히 여기저기 이제 AI한테 물어보면서도 여기저기 검색하면서 내가 정말로 이 알고리즘이 꼬였는지를 파악하려고 되게 많은 것들을 확인해 봤어요. 근데 100%더라고요. 2024년 7월을 기점으로 그 영상이, 어신 영상이 떡상한 걸 기점으로 제 모든 유튜브가 완전히 멈춰 있고, 그게 심지어 1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렇게 콘텐츠 조회수가 늘다가 2024년 7월에서 모든 콘텐츠가 다 멈춰 있는 그런 아픈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언제까지고 계속 업로드를 해서 다시 알고리즘에게 내 타깃이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를 인식시키는 일인데, 이제 뭐 기약이 없죠. 근데 저는 에너지가 몹시 제한적이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일에 투자할 만큼 제가 또 그렇게 꾸준한 인간이 아닌지라 어쩔 수 없이 이제 채널을 다시 시작해야겠다라는 결론을 작년 가을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상황을 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저도 너무 충격을 먹어서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평생 유튜브를 할 걸 항상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버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티스트의 시리즈를 6주 7주를 올려놨는데, 두고두고 사람들 보라고 올려놨는데, 이게 얼마나 내 소중한 내 둥지인데, 그리고 단 하나의 컨텐츠도 대충 만들지 않았고, 저의 기록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성장해온 기록이기도 하고, 제가 누군가와 무언가 나누고 싶었던 열정의 기록들이기도 해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를 그만한다는 게, 영원히 계속할 줄 알았어요. 정말 제가 정말 나이 들어서 80쯤 돼서 접을 때까지, 7, 80쯤 접을 때까지 계속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제가 포기가 빨라요. 왜 포기가 빠르냐면 에너지가 적어서 빨리 포기해요.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빨리 유리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내 에너지가 낭비되잖아요. 그건 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저에게는 생존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저에게 전에도 방송에서 시간 관리할 때도 말씀드렸고, 최근에도 뭔가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저의 머릿속에 항상 있는 말은 무엇이 중요한데예요. 뭐가 중요한데? 모든 제 인생의 결정 기준이에요. 제 에너지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민감하고 창조적인 HSP이신 분들, 예민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에너지가 너무 많이 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결정 기준이 뭐가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은 것은 다 둔감력 키우기. 제가 전에 방송했는데, 둔감력 무시해. 내가 해야 될 이것만 집중하고 다 꺼! 이거 되게 이렇게 딱 말 한 장, 이렇게 말 앞만 보고 달리듯이, 그러지 않으면 이제 여기저기 둘러보다 보면 에너지가 다 소진되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할까? 이 상황에서 내가 소중하게 지켜왔고, 소중하게 지키고 싶은 채널을 계속 지키는 게 중요한가?
아니요.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만나고 싶은 독자님들과 만나는 거죠. 연결되고 함께 무언가 이야기 나누고 같이 뭔가 건설적인 생산적인 무언가를 함께 하는 거. 내가 만나고 싶은 독자님들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 채널을 포기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포기가 됐어요. 한 3일 정도 잠을 못 자고 되게 멘붕이 돼 있다가 그만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듣고 계시면서 이 채널과 관련된 저의 힐링 공간과 관련된 소중한 추억들 또는 도움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처럼 충격을 먹으셨는지 아니면 얘도 또 그만둔다고 하고 또 새로 시작하겠지? 이렇게 뻔하게 받아들이셨을지 당황스럽네요. 혼자서 얘기하다가 아무도 반응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혼자서 당황스러워하면서 지금쯤 누군가가 한 그래도 10분은 들어와 계시겠죠? 그리고 10분이 이렇게 뭔가 댓글을 남기면 제가 막 댓글을 달고 있겠죠? 궁금해요. 저도 9시 제가 뭘 하고 있을지 10분도 안 계시려나? 그래도 괜찮아요. 꿋꿋할게요. 10분이 안 계시더라도 5분이 들어오셨으면 그 5분이 정말 소중한 저의 제 편? 내 편들? 뭐라고 해야 되죠? 팬이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고 제 편, 정말 제 편인 것 같아요. 박만대 할머니처럼 제 편이신 것 같아서 그분들도 정말 지금 계신 분이 몇 분이시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그냥 알고리즘이 꼬였다 뿐만이 아니라 그런 거 있죠.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이사를 가야겠다. 이 사람과 관계를 정리해야겠다. 이 일을 그만둬야겠다. 이런 느낌이 오는 때 있지 않아요? 직감적으로 지금은 둥지를 떠나야 할 때야. 안정적인 무언가를 깨야 할 때야 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으시죠? 저도 항상 있어 왔어요. 지금이 그만둬야 할 때야. 지금은 새로 시작해야 될 때야. 아무리 익숙하고 편하고 계속 갈 줄 알았던 것이라도 지금이야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왔어요, 저에게. 올해가 어떤 해냐. 제가 아티스트 웨이 워크숍을 정식으로 1기부터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해. 2016년 1월 18일에 정식으로 시작했거든요. 물론 그 전에도 상담도 하고 아티스트 웨이로 모임을 하긴 했는데 공식 아티스트 웨이 워크숍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해. 그리고 제가 라라의 힐링 공감이란 이름으로 팟캐스트를 시작하고 유튜브를 시작하고 온 지도 10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아마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시기에 나도 변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변했다라는 걸 느꼈다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내가 변해야 된다가 아니라 지금 한번 이제 나는 다른 종류의 도약을 해야 해. 라는 느낌이 왔다 할까요? 그 얘기를 좀 해보면요. 작년에 유튜브를 이제 다시 열심히 해야지 하고 오랜만에 매주 업로드를 하는 굉장히 정말 유튜브만 하고 살았거든요. 강의 하나도 안 하고 모임도 안 하고 유튜브에만 막 집중을 했는데 제가 업로드를 하면서 좀 제 마음이 달라졌다는 게 계속 느껴졌어요. 뭐냐면 제가 되게 오랫동안 아프기도 했잖아요. 한 5년 아프면서 더는 사람들에게 나답게 살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잠재된 재능을 찾고 꺼내고 펼치자. 하고 싶은 일에 망설이지 말고 용기 내고 도전하라. 이런 말이 제가 10년 동안 해왔던 말인데 이제 작년부터 그 말이 하고 싶지가 않아진 거예요. 항상 저는 그런 일들에 관심이 있었고 사람들 안에 잠재된 재능을 깨우고 창조적으로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더더욱 나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내가 아닌 것은 걷어버리는 그런 용기, 도전, 모험, 창조성이 원래 그런 거니까요. 그런 일에 늘 관심이 있었고 늘 그런 말을 떠들면서 10년 동안 살아왔는데 이제 9년 차죠. 작년에 이제 그 말들이 하기가 싫어졌어요.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매너리즘에 빠졌나? 너무 같은 얘기를 오랫동안 해서 그랬나? 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고 너무 오래 아프면서 바뀌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어쨌건 제 인생이 제가 5년 동안 아픈 게 좀 컸어요. 5년 동안 제 정확한 병명은 자율신경 실조증이나 이 병을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예민하신 분들은 다 저와 유사한 증상들이 있으실 텐데 자율신경 실조는 자율신경계 이상이 왔다는 뜻이고 자율신경계 이상이 온 건 뭐 머리가 아프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율신경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장기와 모든 연관된 기관들이 다 문제가 생기는 병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병이 아니고 정말 온몸이 다 여기저기 난리가 난다. 막 눈, 뭐 피부, 머리카락, 뭐 호흡, 심장, 장기, 뭐 모든 장기들 막 손끝, 발끝, 뭐 땀, 막 이런 것까지 체온까지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생기는데 이걸 한 온방지게 한 5년을 앓으면서 제가 안 게 뭐였냐면요. 처음에는 제가 자율신경 실조증인 것도 몰랐고 그런 병명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그걸 알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빨리 낫지 않는지, 왜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점점 이 병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그리고 치료해 가면서 알게 된 건, 제가 자율신경실조증을 5년만 겪은 게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아팠던 그 시점이 자율신경실조증이 시작된 날이 아니라, 저는 살아있는 내내 자율신경계 문제를 겪고 있었고, 그게 누적이 되면서 5년 전에 이제 완전 퍼진 거죠. 나이도 들었고 너무 많이 심하게 누적이 돼서 퍼졌던 게 5년 전이었을 뿐, 사실은 평생 자율신경적인 신경계적인 문제들에, 이런저런 문제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시달리고 왔다는 걸 알았어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잠깐 까먹었어요. 어, 근데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저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10년간 제가 했던 대로 나답게 재능을 펼치고 도전하는 사람들을 응원해주고 그런 일에 열정이고 뜨거웠던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그 일을 10년 동안 정말 진심으로 그 일을 즐겁게 행복하게 해왔던 것도 맞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저는 그런 사람인 동시에 늘 번아웃, 늘 체력적인 문제, 아까 얘기했던 늘 자율신경계의 문제들에 시달려왔고, 그러는 바람에 정신적으로도 우울과 무기력, 불안, 이런 힘든 감정들에 끊임없이 20년 내내 시달리면서 원하는 일을 제때제때 원하는 대로 해나가지 못하고 항상 꼬꾸라지던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제 인생의 모토가 한 5년 전부터 지속 가능한 인간으로 살고 싶다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항상 지속 가능하게 가지 못했죠. 계속 자빠졌죠. 그 이유가 그냥 내 약한 체력 때문이다. 내가 체력이 약해서, 뭐 몸 관리 잘 못해서, 그냥 내가 자주 아파서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저희 어떤 위크니스, 약점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제가 자율신경계 문제를 겪으면서 알게 됐어요. 이건 나만 겪는 일이 아니다. 내가 겪는 일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겪는 일이고,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HSP 분들, 나처럼 민감하게 태어나신 분들, 나와 같은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겪고 있구나. 나처럼 체력이 약하고 몸 관리를 못해서가 아니라 이 신경계적인 문제, 예민함 때문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느라 원하는 일을 꾸준히 해나가지 못하는 게 정말로 의지력의 문제도, 체력의 문제도, 어떤 능력의 문제도, 성격의 문제도 아니구나. 계속 가지 못해서 되게 답답해하는 게 내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됐죠. 작년에 제가 브랜딩 원데이 클래스를 했었고, 한 80분의 HSP 분들이 왔어요. HSP를 위한 브랜딩 원데이 클래스였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사전 질의서에 답했던 게 너무 피곤하다, 너무 무력하다, 너무 사는 게 힘들다. 그런데 내가 브랜딩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너무 사는 게 힘들다는 얘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내가 이분들에게 직장을 다니고면서 퇴근하고 와서 내 브랜딩을 하고, 뭐 내 채널을 가꾸고 글을 쓰고 콘텐츠를 업로드해라. 그리고 언제 수익화가 될지 모르는데 최소한 3년은 버텨라. 이런 말을 너무 하기가 싫었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저도 힘들었고 함께 해왔던 분들도 힘들었고, 그렇게 힘든 삶을 또 살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사전 질의서를 보고 나서 더더욱 그랬어요. 당장 살기도 피곤하고 당장 사는 것도 지친 사람들한테 너답게 살아라, 용기 있게 도전해라, 하고 싶은 걸 찾아라, 이런 말들은 정말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너무 힘들고 지쳐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작년에 유튜브를 하면서 뭔가 더 알려드리고 싶지 않아졌어요. 그것도 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뭐 이렇게 해야 잘 산다, 시간 관리는 이렇게 해봐라, 몸은 이렇게 갖고 봐라, 뭐 이렇게 해야 성장하는 삶이지 않냐, 막 이런 온갖 실용적인 꿀팁, 어떤 정보를 드리는 것도 되게 피곤해졌어요. 나라도 안 보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 아니, 사는 것도 버거운데 뭐 성장까지 했어야 되고, 뭐 내 마음까지 다스리고 애를 써야 될까? 더는 뭔가 알려주는 사람이고 싶지 않다? 전에는 알려주고 싶은 정보들이 너무 많았고, 이거 알면 너무 좋겠다, 너무 도움되겠다,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뭔가 정보를 주는 사람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어요. 정보는 이미 차고 넘친다? 어차피 AI에게만 물어봐도 있고, 유튜브에도 이미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고, 내가 아니어도 정보들은 누구든지 어디서든 찾을 수 있다. 나도 그냥 나 자신으로 있고 싶고, 유튜브를 통해서 저와 같은 친구들을 만나고 싶고, 공감하고 연결되고 함께하고 싶지, 내가 뭔가 정보를 알려드리는 사람이고 싶진 않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들을 보면 한 4개부터 이제 팟캐스트 끝나고 올린 영상 보면 톤이 좀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바뀐 거죠. 뭔가 정보를 드리거나 나답게 사는 것이 아닌, 이 민감해서 세상 살기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내가 왜 힘든지 그 상황을 좀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살 수 있게 돕고 싶어졌어요. 좀,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냥 좀 사람만 있는 것도 좀 버거워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쪼끔이라도 좀 숨쉴 틈을 주고 싶고 쪼끔이라도 삶의 무게를 덜어드리고 싶지, "이거 해 봐라. 저거 해 봐라." 막 이렇게 뭔가 더 권하고 싶지 않아졌다?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책 한 권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집중을 못할 정도로 체력이 약해져 있거나 너무 피곤해서 그냥 쉬어야 될 때가 많고, 그냥 내 몸 하나를 건사하는 게 너무 힘든 시간이 길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좀 어떤 열정적인 삶? 뭔가 앞으로 도전하고 쟁취하는 삶? 쟁취가 아니고 앞으로 나아가는 발전적인 이런 거에 되게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최근 뉴스레터에도, 첫 번째 뉴스레터에도 실었었는데, '살아있는 게 대단한 거 아닌가?' 이렇게 힘든데도 살아있고 막 불안하고 우울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데도 이 살아내는 게 너무 위대하지 않나? 너무 대단하지 않나? 저는 저 자신에게 그렇거든요. 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도 그래도 살아있는 내가 기특하고 대단하다. 살아만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해서, 살아있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살아있는 것 자체가 승리인데? 성공인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살아있는 게 힘들잖아요. 막 우울하고 불안하고 무력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몸은 자꾸 아프고 병원비도 많이 들고 병원에서 맨날 원인이 없다고 하고 스트레스성이라고 하고, 나는 내가 뭐에 스트레스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몸은 맨날 아프고, 그래서 운동을 못하니까 몸은 더 약해지고 심지어 나이까지 들어가고, 내가 누구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혼란 속에서도 답을 모르겠는데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너무 너무 위대하지 않나? 음. 제가 대본에 없는 얘기인데 갑자기 그냥 라방이니까 하고 싶어서, 최근에 제 친구 미나의 고양이 도도가 세상을 떠났어요. 작년 봄에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얼마 전에 이제 겨울에 떠났는데, 벌써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음. 어, 아팠는데 정말 너무 아프고 밥을 먹을 수 없고 몸도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되게 힘든 뭐 항생제 투여랑 병원 치료를 계속 받았어야 됐어요. 울지 말고. 그 치료를 받았어야 됐는데 이 친구가 그걸 되게 잘 버틴 거예요. 근데 이미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는데도, 이걸 제가 알게 된 이유는 이제 동물교감을, 친구가 동물교감사로부터 들은 얘기를 또 저한테 전해줘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도도가 삶이 끝나가고 있다는 걸 아는데도 그 끝나가기 며칠 전까지도 먹기 힘든데 먹으려고 하고, 그 아픈 주사 치료나 약을 먹고, 어떻게든 먹기 힘들어서 강제 급여하는데도 그걸 먹고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지치는데도 먹어요. 계속 버티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그렇게 많이 아프고 이미 죽음이 예정되어 있으면 사실 저는 삶을 놓을 것 같거든요. 이미 죽을 거고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어차피 난 죽을 사람이라면 저는 모든 어떤 그 치료를 거부하고 그냥 빨리 죽을 것 같아요. 어차피 죽을 셈이니까 이러면서 더 아프기 전에 죽어야지? 이럴 것 같은데, 도도는 살아있는 날까지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는데도 오늘까지는 살아있으니까 최선을 다한 거예요. 너무 눈물 나. 아무도 없는 방에서 거기 계시겠죠? 예. 음. 일주일 후에 죽을 건데도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있으려고, 오늘도 먹으려고, 오늘도 뭔가 이렇게 볼일을 보려고 애쓴 거예요. 그게 저에게 되게, 저와 제 친구에게 어떻게 되게 부끄럽다. 휴지도 없어 내 방에는. 되게 큰 울림을 줬어요. 살아있다는 건 얼마나 위대한 거지? 얼마나 대단한 거지? 그리고 또 그렇게 해놓고 막 삶에 엄청 집착하고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이제 떠날 때가 됐을 때는 나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 그리고 언니도 엄마 아빠도 괜찮은 것 같아. 이제 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가도 될 것 같아 하고 미련 없이 갔어요. 많은 걸 배웠어요. 살아있는 모든 날 최선을 다하고, 또 떠날 때는 되게 미련 없이, 갈 때가 됐을 때는 또 그냥 떠나는, 그 단호하게 떠나는 모습이 굉장히 저에게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갑자기 제 고별 라이브를 하다가 제 친구네 고양이 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물들이 주는 가르침이 또 되게 뜨겁잖아요. 사람보다 더. 저 사람 만든 것도 저희 야니와 강이었고.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어쨌건 저는 뭔가를 더 열심히 살자고, 더 나아지자고, 뭔가 더 내 안의 것들을 펼쳐내자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살아있음을 응원하고 싶어졌고, 그 살아있는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2016년에 아티스트의 워크샵, 창조성 워크샵을 처음 시작했고, 라라의 힐링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10년간 성장과 치유를 안내하면서 살아온 지 10년이 되었고, 이제 이 10년간 지켜온 이름을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제 수업에 오신 분들 가끔 들으셨을 텐데, 제가 맨날 그랬어요. 인생은 50부터 50까지 이제 꽃피길 준비하는 거다. 이제 막 씨앗이 막 자라나서 막 떡잎을 내놓고 이파리를 내놓고 이제 꽃을 피울 준비를 하는 거고, 인생은 50부터 50에 꽃을 피우는 거다. 그래서 나는 내가 50이 됐을 때가 너무 궁금하다. 어떻게 꽃으로 피어날지. 내 인생이 50부터 진짜 시작일 텐데 어떻게 시작될지 궁금하다라고 많이 자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만 나이 빼면 내년 올해가 50이에요. 제가 그렇게 기다렸던 50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시작이다. 이제부터가. 지금까지는 워밍업이었고 예행 연습들이었고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시간이었고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이제가 진짜 시작이다. 그래서 조금 이전과는 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 시작해야 될 때라는 본능적인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잠시 차 한 잔 마실게요. 저는 작년의 저를 생각해도 되게 부끄러워요. 왜 그랬지? 왜 그걸 몰랐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제가 이제 50을 맞이하면서 작년 11월, 12월에, 그리고 특히 그냥 작년 내내, 1년 내내 잠깐 강의를 쉬면서 가장 많이 제 마음에 끄달렸던 것들이 그때 왜 그랬지였어요. 그때 릴라를 처음 만들었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때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왜 그땐 그걸 몰랐을까? 후회는 아니에요. 후회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물론 부끄럽죠. 제가 그랬던 게 부끄럽고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마음이 아팠을 분들께 미안하고, 뭐 지금 와서 또 연락하기도 그렇고 되게 미안한 사람들 얼굴이 제일 많이 떠올랐어요. 감사하고 고맙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보다 미안하고 저로 인해서 아프거나 상처받거나 힘들었을 분들, 그리고 제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되게 힘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생각했어요. 성장했구나. 성장을 안 했으면 같은 짓을 또 할 텐데, 그게 부끄러운 걸 아는 거 보니까 나는 성장하고 있구나. 그래서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6개월 전에 내가 왜 그랬지 싶고, 1년 전에 내가 부끄럽고, 2년 전에 내가 왜 그 선택을 했지 싶은 게 성장이지 않을까. 근데 아무튼 뭔가 새로웠어요. 저도 이 나이 처음 살아보잖아요. 이 나이 처음 돼봤잖아요. 이런 감정을 겪을지 몰랐어요. 굉장히 달랐어요. 작년은 되게 많은 게 달랐어요. 더 이상 내가 어리지 않다는 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쵸, 중요하지 않죠. 70, 80에도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몸이 많이 아파서, 예를 들면 갱년기가 다가오고 있다거나, 이런 건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갱년기가 다가온다거나, 노안이 온다거나,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인다거나, 이런 문제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고, 뭐 근육이 약해진다거나, 이런 내 신체가 나이를 들어가고 있는 그 신호들이 저한테 너무 새로웠고, 놀라웠고, 그러면서 생기는 감정적인 변화,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 도착해서야 보이는 것들에 대한 그 시선들도 되게 당혹스러웠어요, 저는. 저 비슷하신가요? 저와 비슷한 연령대이신 분들 다 겪으셨나요, 언니들? 당혹스러웠어요. 그래서 언니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이 시간을 보냈냐,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하셨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아직 갱년기는 아니에요. 갱년기는 아닌데, 갱년기 이제 유사 증상들을 겪으면서 좀 많이 당황스러웠고, 어차피 뭐 얼마 안 있으면 오겠죠. 저도 겪겠죠. 뭐 얘기하고 있었을까요? 정신 차리고 이제 계속 얘기해 볼게요. 어쨌건 저는 함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네, 물리적으로는 알고리즘의 꼬임 문제,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될 10년이 주기가 찾아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채널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 힐링공감이란 이름도 이제 힐링공감 3로 이제 새 채널을 열까 하다가 이 이름도 이제 내려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느꼈고요. 또 제가 마지막으로 이 채널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앞으로의 저의 삶과도 연결된 건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고 싶지? 와 관련된 건데요. 아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니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세 번째잖아요. 제가 채널 팟캐스트도 했고, 유튜브 첫 번째 했고, 유튜브 두 번째도 했었고, 이제 세 번째 유튜브를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막막하고 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아니까 좀 되게 이게 시작도 전에 좀 압도당하긴 했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0부터 다시 시작할까? 꼭 해야 되는 걸까? 안 할 수도 있잖아. 안 하면 되는 거잖아. 라는 생각도 했고, 굳이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왜 이래야만 할까? 이런 좀 근원적인 물음에 봉착을 했어요. 아무리 제가 말하는 걸 좋아해도 10년 동안 유튜브를 2번, 3번을 시작하고 팟캐스트를 계속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한테도 쉬운 일은 결코 아닌데, 즐거울 때도 많지만 힘들 때가 더 많은데, 왜 나는 이러고 있을까? 그것에 제 안에 이제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돌고 돌고 힘들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도 항상 돌아오는 결론. 저는 솔직히 말하면 민감한 사람들이 좀 열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서 분명히 열쇠에 놓였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랬듯이 뭔가 열등한 존재? 사회의 속도도 못 따라가. 경쟁에도 취약해. 관계에서도 상처는 많이 받아. 보이고 들리는 게 많으니까 몸은 맨날 지쳐. 사는 게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서 어떻게든 이 힘든 삶을 버티려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는 거죠. 저도 그랬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저와 같은 이런 분들께,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분들한테 적어도 내 잘못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귀함이 있는 거다. 약하고 열세고 모질한 인간들이 아니다. 그리고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열등한 건 아니다. 나만의 속도로 살아도 되고, 그렇게 속도를 살 수 있는 게 두렵지 않게 함께 있고 싶어요. 그 열망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눈물이 울컥하는데, 생기고, 음. 늘 민감하신 분들, 저와 같은 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함께 버텨주고 싶었고,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갖고 왔고,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가 힘이 닿는 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왜냐면 혼자는 힘드니까요. 너무 열세잖아요.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외롭고. 저도 많이 힘들었고요. 그래서 어쩌면 저를 위해서도 저와 같은 과거를 겪지 않게 하고 싶어서, 또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 저도 공동체가 필요하니까요. 근데 또 제가 항상 이런 공동체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함께 해야 된다. 사람은 함께 해야 살아남는다. 창조적인 것도 함께 해야 되고 생존도 함께 해야 잘 버틸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제가 공동체를 이끌어갈 힘이 좀 부족한 거예요. 내향인이고 혼자 있는 거 너무 좋아하고 사람 많으면 기빨리고. 그게 또 저의 오랜 고민이었어요. 이 10년간 저도 막 이렇게 성장하는 공동체를 키우고 싶은데, 막 큰 커뮤니티를 이루고 활발하게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런 걸 상상만 해도 제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못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아이디어는 많지만 그걸 제가 감당할 제 에너지가, 제 그릇이 되게 작다. 고작 10명, 20명 많아야 30명 정도까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지, 그 이상이 많아진 게 너무 버겁다. 그래도 공동체에 대한 열망은 저는 계속 있고, 그래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에너지, 작은 저의 어떤 시야 안에서도 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으로 제가 선택한 게 뉴스레터와 독서 모임이에요. 그래서 뉴스레터를 지난주부터 발간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매주 저랑 남편이 번갈아 하면서 계속 뉴스레터로, 제가 유튜브에서는 좀 이렇게 느려요. 제가 뭘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더디 걸려. 이거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하면 그게 한 달 있다가 만들기도 하고 2달 있다가 만들기도 하고, 못 만든 게 더 많아요. 유튜브 컨텐츠도 제가 하고 싶어 했던 아이디어의 100분의 1도 못 올렸거든요. 아무래도 올리는데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텍스트로, 뉴스레터로, 제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뭔가 그 소개하는 거거든요. 뭐 음식 레시피 소개하기, 뭐 생활용품 소개하기, 화장품 소개하기, 민감한 사람 필수템 소개하기,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매일 유튜브에서 하고 싶었는데 잘 못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뉴스레터에 소소하게 저의 일상들을 공유하는 뉴스레터와 독서 모임, 매월 독서 모임, 저와 릴라 팀원들이 같이 진행하는 독서 모임에서 느슨하게, 안전하게, 좀 평화롭게 저만의 방식으로 저도 편안하고 참가하시는 분들도 편안한 그런 커뮤니티를 올해부터 또 잘 갖고 가보려고 합니다. 네, 그냥 영상 찍을 때는 이런 마가 안 뜨게 하려고 되게 긴장하는데, 그나마 중간에 이게 라이브라고 생각하고 한 번씩 숨을 쉬니까 저도 좀 편하네요.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듣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제가 편해야 여러분들 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힐링 공간 채널은, 라라의 힐링 공감이란 이름은 오늘로 이제 문을 닫지만, 라라레터라는 뉴스레터로 또 독서 모임 4부작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 사부작은 남편이 지어준 이름인데 생각보다 제가 오늘 그 유튜브에 공지 올리다 보니까 사부작이라는 단어 진짜 많이 썼더라고요. 제가 사부작 뭘 해볼게요. 사부작거리면서 해볼게요. 이런 단어들이 되게 자주 있었더라고요. 남편이 만들어준 줄 알았지만 저도 많이 쓴 단어였다. 이게 좀 강하지 않잖아요. 우린 강한 자극이 힘들잖아요.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고 힘껏 하고 애쓰고 이러면 너무 빨리 지치잖아요. 그래서 지치지 않게 편안하게 그 대신 사부작 천천히 뭔가 조금씩 이렇게 함께하는 독서 모임 이름이 사부작이에요. 그래서 라라레터랑 사부작이라는 독서 모임에서 계속해서 또 다른 종류의 돈독한 관계를 지속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달은 독서 모임은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이라는 요 책 일레인 아론의 교과서죠. HSP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낸 일레인 아론의 이 책으로 독서 모임 진행할 건데 이거 왜 그랬냐면요. 제가 회복 탄력성 강의를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HSP 분들이 본인이 HSP인 걸 잘 모르고 있고 HSP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고 있어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몇 개 올려놨다고 다 아는 줄 알았나 봐요. 제 영상을 다 보신 것도 아닌데 근데 HSP는요, HSP라는 것에 대해서 HSP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 치유가 돼요. 이거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어떤 다른 정신의학자가 쓴 책에 나온 말이에요. 그냥 이걸 알기만 해도 되게 많은 부분에 치유가 이미 일어난다. 그리고 HSP가 또 치유가 빨라요.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했어요. 이 예민하고 사는 게 너무 지치고 이해 못 받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힘드셨던 분들 그 무엇보다 먼저 HSP란 존재가 뭔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고 어떤 특징이 있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좀 정확한 이해와 그 이해로부터 오는 정확한 전략이 삶의 질을 굉장히 바꿔줘요. 대부분의 HSP 분들은 이걸 배울 수밖에 없고 배우고 나면 삶의 질이 달라져요. 저도 그랬고 굉장히 많이 좋아지거든요. 진짜 이번에는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다음 주에 시작하는데 이 책과 함께하는 책 안 읽고 오셔도 돼요. 제가 또 다 정리해 드릴 거고 이 책에 없는 내용도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공부했던 거 저의 노하우 다 쓸어 드릴 거예요. 그렇게 따뜻하게 소담소담 함께 계속 연결감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마무리를 해볼까요? 벌써 40분이네요. 40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요. 저의 재능을 잘 알잖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제 재능을 파악해왔고 저는 말하는 게 제 정체성이고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일 거예요. 사실은 오늘도 몸이 되게 안 좋아요. 지금 대상포진도 그렇고 오늘 좀 무리한 일정들이 오전에 있었어가지고 좀 피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계속 하잖아요. 아마 죽는 순간까지 저는 죽기 직전까지 말하다가 죽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콘텐츠를 그만둘까봐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디 숨을까봐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말을 안 하면 답답해서 못 살아요. 저는 밀라노나 할머니처럼 70이 돼서도 유튜브를 하면서 제 삶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고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것들, 경험한 것들을 끊임없이 나누면서 죽기 전까지 그렇게 함께 하다가 가고 싶어요. 결론은 그래서 제가 만나고 싶은 분들을 정말로 만날 수 있게 2월부터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고 싶은 분들을 정말로 만나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를 먼저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먼저 인식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에게 먼저 학습을 시켜야 돼요. 제가 새 채널명을 공유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먼저 알고리즘의 학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 2달, 3달 있다가 여러분이 보는 영상에 제 영상이 떴다. 제 새로운 영상이 떴다. 그러면 저의 새로운 실험이 성공하고 알고리즘이 제대로 저를 인식하고 있다는 제 새 채널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그러면 너무 반갑겠어요. 그때는 너무 반갑게 구독해 주시고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 채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를 알려드리고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보다 그냥 제 삶의 방식, 제 생각 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민감하고 살기가 힘들고 버거운데 또 약한 체력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라는 제 통찰을 나누고 싶어요. 가르치는 사람, 알려주는 사람, 교사가 아니라 정보 제공자가 아니라 민감한데도 어떻게든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한 인간의 연대기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뭐 그렇다고 브이로그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브이로그 촬영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이렇게 딱 화면 앞에서 똑같은 자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제 에너지를 제일 아끼기 때문에 제일 최소한의 에너지로
그리고 저는 사실 팟캐스트를 좋아해요. 유튜브의 그 미드폼이나 숏폼의 어법이 아무래도 긴 호흡으로 얘기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팟캐스트가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이고, 사실은 팟캐스트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새 채널에서 미들폼이나 숏폼을 올릴 거예요. 팟캐스트에 노출이 안 되니까, 너무 롱폼을 올리면 그 구독자님들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만나기 위한 장치로 당분간 미드폼, 숏폼을 올리겠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계속해서 팟캐스트를 하고 싶어요. 송은이, 김숙처럼 비보가 10년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계속 10주년, 20주년 가고 싶은데 지금 너무 많이 끊어져가지고. 그래서 비록 느리지만 한 봄부터, 여름이 오기 전에 남편과 같이 하는, 제가 또 저의 에너지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다른 게스트는 또 집에 모셔와야 되잖아요. 집에 있는 사람이랑 남편과 같이 하는 각방 쓰는 부부라고 이름도 만들어 놨어요. 촬영도 벌써 했어요. 업로드는 봄에 하겠지만, 남편과 함께하는 저희 부부가 사는 이야기, 민감한 HSP 부부가 사는 이야기도 팟캐스트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45분이네요. 그쵸. 근데 제가 라이브로 하면은 이 똑같은 얘기를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45분, 50분 되기 전에 끝내지.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녹화로 보시든 시간이 지나고 보시든 지금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든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소중한 이 연결감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눈물 나. 이럴까봐 내가 라이브를 못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진짜 외롭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실 라이브 진짜 힘들거든요. 좀 힘든 정신노동, 육체노동인데 이 라이브를 제가 정말 많이 시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이 저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공지 하나 빼먹었네요. 제가 지금 그 공동체를 잘 가꾸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제가 제 체력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생각해내고 있는데, 그 중에 새해 소원 레이키 이벤트가 있어요. 여러분이 새해 소원을 남겨주시면 남편과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레이키, 사랑의 에너지, 사랑과 응원의 에너지를 보내드릴 거고요. 또 리마인드도 뉴스레터와 단톡방에서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아마 9시에 제가 링크 지금 공유해드리고 있을 거예요. 댓글창에. 그쵸? 그쪽으로 오늘 밤 10시 반에 이 라이브 끝나고 10시 반에 레이키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얼른 남겨주세요. 이미 남겨주신 분들 거 읽으면서 이 한 분 한 분이 소망하는 것을 함께 응원한다는 건 굉장히 행복하구나. 아직 레이키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걸 읽으면서 내가 여기에 레이키를 보낼 거 생각만 해도 제가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제 소원에는 레이키를 한 번도 보낸 적이 없는데 역시 남을 응원하는 게 제일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독서 모임으로 이렇게 이벤트 레이키로, 레이키는 힘들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또 뉴스레터로 제 체력과 에너지가 가능하도록 정말로 지속 가능한 인간으로 50부터 살아보겠습니다. 계속 꾸준히 갈 수 있는 인간으로 이런 식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았어요. 너무 많아서 약간 이렇게 막 우후죽순 중구난방이었는데 서두르지 않고 새 채널에서 천천히 하나하나 또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레터에서도 풀어가고 독서 모임에서도 나누도록 할게요. 지난 6년간 이 채널에서 만난 모든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지 못해도 정말 소중했던 시간, 감사했던 시간, 소중한 인연들이 많이 떠올라요.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길, 하루에 한 뼘씩이라도 더 자유로워질 수 있길, 비록 고통스러운 순간이 많지만 그 고통을 진주로 품고 성장해서 기어이 우아해지기를, 저 우아하다는 단어 참 좋아해요. 항상 응원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면 되나요? 뉴스레터로 만나요. 그리고 독서 모임에서도 만나고요. 새해 소원도 적어주시면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연결돼 있을게요. 좁지만, 멀리 있지만, 느슨하지만 아주 깊게 연결돼서 계속 뵐게요. 그리고 언젠가 몇 달 후에 여러분의 유튜브에 제 새 채널이 영상이 뜰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네요. 그때 또 함께 하도록 할게요. 새 채널에서. 여러분 안녕. 어떻게 끝내야 돼? 이렇게 끝내야 되나? 안녕. 좋은 밤 되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 곧 레이키 보내드릴 테니까 얼른 소원 남겨주세요.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해요.